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글로벌 인재팀 김승민 선임입니다. 2022년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럽, 중국에 뒤처진 상황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2021년 발표된 ICT 기술 수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100점으로 뒀을 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주요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유럽, 중국에 비해 기술 격차가 약 1.1년에서 1.4년가량 뒤처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공격적인 인재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고급 인재의 부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부터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23년까지 800명의 ICT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된 대학 자율형 과정은 총 4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원 분야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 가능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과제의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연구개발 기술 분류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며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어야 하고 휴학생은 참여 불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동의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대학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설계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항에 따라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입니다. 해외 협력기관은 국내 협력 과제 수행이 가능하며 파견 인력 수요가 있고 연구 지도가 가능한 4차 산업기술 선도국 소재 대학 및 연구소, 기업입니다. 한 개의 과제당 최대 지원 가능한 파견 인원은 15명입니다. 설계할 수 있는 지원 과정의 유형은 공동연구, 인턴십, 학점 연계형 자율 과정이 있습니다. 각 지원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되는 비목이 다릅니다. 자율 과정의 경우는 학생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파견 인력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공동 연구의 경우 1억 원, 인턴십은 6천만 원, 학점 연계형 자율 과정은 9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과제 선정 평가 과정에서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파견 연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을 연속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6개월을 2명 이상의 인원이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측 하단의 예시는 1인당 최대 지원액을 고려한 과제 설계 예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과정 유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신청 시 설계할 수 있는 지원 과정은 공동연구, 인턴십, 학점 연계형 자율 과정 중 필요한 과정을 결합하거나 단독으로 구성해 과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과정 유형별로 파견 보낼 수 있는 해외 협력기관은 공동연구의 경우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인턴십은 해외 기업, 연구소, 학점 연계형 자율 과정은 해외 대학, 연구소입니다. 학점 연계형 자율 과정은 단독으로 구성하는 경우 6학점, 다른 지원 과정과 결합하여 구성하는 경우 3학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과제 지원 유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국내 주관 대학은 단독 또는 복수로 한 개의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형 1에서 4까지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내용도 다양한 조합으로 대학의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예시의 공동연구, 자율과정은 하나의 과제에 수혜자가 1명인 예시이고 인턴십은 하나의 과제에 2명의 수혜자 예시입니다. 공동연구 플러스 자율과정의 예시는 1명의 수혜자가 공동연구와 자율과정을 3개월씩 연속으로 진행하는 예시입니다.
다음은 국내 대학이 과제를 발굴해서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되어 수행하는 절차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대학은 상단의 절차대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협력 네트워크가 부족한 국내 대학은 우리 원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발굴한 협업 과제 제안서를 활용하고 해당 해외 대학과 협의하여 공동 과제를 구성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 수요 조사서는 사업 공고문의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행기간 의무사항입니다. 전체 내용은 공고 및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과제 관리, 비자 발급 등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도 소속 파견 인력이 있으면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과제 신청 시에는 해외 협력기관의 참여 의향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제의 예산은 평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책50 해당 유무는 공동연구의 포함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턴십을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자율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3책50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연구를 결합하거나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3책50에 해당합니다.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책임자, 파견 대상자, 실무 담당자는 하단의 사업관리 모바일 웹에서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과제 시작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파견 현황 관리 및 각종 공지사항이 안내됩니다. 가입 시점은 협약 이후 안내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행기관에서 파견 인력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학생은 다시 파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모두 해당됩니다. 수행기관은 파견 인력을 올해 10월 15일 이전에 모두 출국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과제 기간 중 최소 파견 기간인 6개월,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파견 기간 중 파견 인력의 참여율은 100%를 원칙으로 하나 타 과제 참여 시에는 최소 70%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원격 연구 전환 시에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과제에 참여하는 해외 협력 기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해외 협력 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하는 대학이 직접 해외 협력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연구활동비의 편성 및 집행도 각 대학에 협력하는 해외 대학의 연구활동비를 편성하고 이를 지급합니다. 예산 비목은 연구활동비 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에 계상합니다. 해외 협력 기관은 1명의 지도 인력이 파견 인력 5명까지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견 인력 유의사항입니다. 파견 인력은 파견 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전문 기관과 협의된 사유에 한하여 국내 체류를 최대 2주 이내에 허용하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복귀, 중도 포기, 파견 기간 중 자퇴, 퇴학 등 신분 변화의 경우 모두 정부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파견 종료 후 복귀 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자가 격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안내되는 과제 수행 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 기간은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는 3월 14일 18시까지입니다. 제출 기한은 3월 7일 월요일 09시부터 3월 14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전산 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산 접수는 2021년까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지원을 사용하였으나 2022년부터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를 사용합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예시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사업신청서상의 양식이 변경, 간소화되었으며 이 비목 및 세목을 기준으로 예시를 작성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공고문에 첨부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첨부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는 21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협약 전까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제 선정 이후 안내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출 시 준수할 파일명 및 형식입니다. 과제 접수, 협약 변경 등 모든 절차에서 관련 서류는 하단의 파일명 형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을 임의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서류 누락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효율적 안내를 위해 가급적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